자, 오늘부터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4.15 총선의 지역구 예상 득표 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유튜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와 선거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 많은 선택을 받은 기업, 많은 선택을 받은 후보가 주가가 오르고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게 오래된 직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아는 척을 해볼 터이니, 제 분석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번 총선은 지금 집권당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고,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미래통합당을 찍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60%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여론조사가 뭐 정확치 않다, 숨은 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한두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10군데 가까이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뭐 안심번호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한 여론조사를 오랜 기간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일종의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개 전시 상황에서는 그 집권당이 유리한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 펼쳐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선거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2016년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1년 뒤에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거의 뭐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2019년에만 선거가 없었고 다시 2020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가 4번이 있는 것이죠. 5년간 4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체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 하에서 지지 정당이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까 현 정권을 심판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2년 뒤에 있게 될 대선에서도 훨씬 유리한 국면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비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이낙연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붙을 종로 같은 경우에 이기는 후보는 대선 본선을 직행하고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지는 후보는 정계 은퇴까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크게 앞서고 있고,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것이
민주당의 향후 재집권에 유리한 기반이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큰 이탈 없이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은 이 단결을 참 잘합니다. 리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한 그런 시스템을 진보 정당보다는 훨씬 단결을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선거 과정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후보 본인의 지지율이 낮고 종로에서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너무 큰 차이로 뒤지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향후 당권을 잡거나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황교안 후보를 믿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승민 후보가 무슨 한마디 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대놓고 반대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보수 정당의 장점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선거보다 가장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고 있지만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 정도밖에 없다. 경기도에서는 양평, 가평 정도, 이 정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은 2년 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마하는 통합당 후보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경합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뭐 동작을, 광진을 이런 데에도 보면은 여론조사가 한 뭐 20군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라는 얘기, 어떤 조사는 이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경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대전은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그 이외에 충북도, 청주는 민주당이 다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충남이나 충북의 군단위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이기기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의 경우도 보면은 민주당은 원주, 춘천 등의 지역에서는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외 군단위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전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까지 미래통합당이 지면은 미래통합당은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할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김부겸 후보 정도가 뭐 경합이라고 하지만 그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다 미래통합당이 석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남의 경우는 일부 김해나 양산 정도, 진해 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역시 미래통합당이 이길 것이다. 부산의 경우에도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민주당의 지역구 한 대여섯 개 정도에서는 이길 수 있겠으나 나머지 지역은 다 미래통합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번에 그 후보의 면면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 역시 미래통합당이 전승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반면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하나 빼고 다 이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당이 여러 번 바뀌면서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 역시 세 군데 모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253개 지역구 의석 중에 민주당은 162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실제 4월 15일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미미하다고 봅니다. 총선 결과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당이 참패할 경우에는, 여당이 질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경제 기조를 국민들에 의해서 부정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좀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악영향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